당군 일의 최대 먹튀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론스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5조 원대 손해배상 국제중재를 제기했죠. 론스타가. 10년째 이어져 온 이 소송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면 증언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사실이 있냐가 처음에는 그 관심사였는데 사실은 있는 것으로 지금 서면 증언을 한 걸로 보이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둘러싸고요. 국제통상 전문가이자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대응하고 계십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론스타 사건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때 그리고 네. 외환은행을 되팔 때 그리고 국제중재까지 세 단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나왔던 거는 국제중재, 이게 론스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론스타 국제중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 이제. 예,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2003년에 론스타가 들어와서 2012년에 팔고 나갈 때 한 5조 원 가까이 뭐 4조 한 8,600억 정도 이제 벌고 나갔고 지금 말씀하신 국제중재라는 것은 이제 2012년 그러니까 론스타가 5조 원대의 이득을 보고 나간 그해 바로 2012년도에 이제 당시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청와대에 이제 중재 의향서를 보내는 사건으로 2라운드가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론스타 주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이 죗값을 받고 못 팔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공정한 대우가 없었다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또 이제 뭐 세금까지 자기들의 세금 손실까지 포함하면 5조 원대를 자기들이 더 어떤 이득을 올릴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5조 원대 손해를 봤으니 이제 배상하라라는 소송을 국제중재를 2012년에 제기했고요. 네. 무려 지난 10년간 네. 이 소송이 진행됐고 저희 이제 민변에서도 그 직접 그 법정에 가기 위해서 그랬죠. 예, 국제중재부에 신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제 이 5조 원대의 국제중재 판결이 이제 임박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한국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져서 손해봤다. 특히 그 론스타 쪽에서는 한국 금융당국이 소위 외국 자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론스타 주장의 핵심은 예. 한국 정부가 이것을 어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경제 논리, 네. 어떤 금융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국 자본에 대한 어떤 반감, 이른바 먹튀, 어떤 그런 외국 자본이 이렇게 많은 이익을 벌어도 되는 거야?라고 하는 비경제적인 그런 억압, 압박. 이것 때문에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 그 부분이 론스타 주장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오늘 보도자료로 냈던 것에 보자면 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 소송에 제출한 증인 서면 답변서가 일부 공개됐는데 론스타 주장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식 의원이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시고 오늘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론스타 사건을 지난 10년간 변론도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중재부에 직접 서면도 낸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밝혀진 게 KBS가 이제 그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네. 거기를 보면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론스타가 이제 소장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답변서에 보면 한덕수 총리의 증인 진술서를 첨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우리나라 답변서에 자신의 증인 진술서를 첨부했으면 됐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냈다고 하는 그 증인 진술서의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막상 한국 정부가 이제 그렇게 답변서를 내니까 론스타가 2014년 10월 1일에 반박 서면을 내요. 이건 뭐 우리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민사 소송에서도 서로 그렇죠. 좀 공방을 벌이잖아요. 서면을 서로 주고받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론스타가 2014년 10월에 낸 그 반박 서면에 이런 내용이 나와버리는 것이죠. 뭐냐면 당신 대한민국 정부가 낸 서면에 그 첨부된 한덕수의
그 증인 진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네. 그 이제 론스타의 이거는 이제 답변서에 론스타의 서면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론스타는 어디까지나 한덕수 후보자의 전체 주장 중에서 일부를 이제 이용하는 것이죠. 이제 네. 그런 제안을 전제하고 말씀드린다면 네. 어쨌든 객관적으로 론스타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덕수의 증인 진술을 보면 대한민국 국회 또 국민 또 언론 이 모두가 외국 자본에 대해서 정도가 너무 심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다. 라고 이제 한덕수가 증인 진술서에 썼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외국 자본에 대해서 반감이 너무 강하다. 네. 이런 내용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증인 진술서에 있다. 네. 이것을 보더라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론스타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이 사건이 어떤 정상적인 경제 논리, 금융 논리로 가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공교롭게 론스타 주장의 핵심이 다름 아닌 우리 측의 증인 진술서로 들어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자신의 증인 진술서에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당시 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즉 국제중재의 핵심 이 쟁점이 되는 사건 당시에 한덕수 현 총리 후보자가 당시엔 총리였다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캐릭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2003년에 론스타가 들어와서 2012년에 이제 약 5조 원 벌고 나갈 때 그 긴 기간에 이제 한덕수 총리는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때도 있었고 또 이 청와대에서 경제업무를 담당한 때도 있었고 또 국무총리도 담당한 때도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한 후보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네. 다만 론스타와 관련 없는 얘기다. 본인이 기자들과 등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라는 일반적인 걱정을 했는데 그거를 론스타가 악의적으로 인용을 한 것 같다. 그거는 객관적인 팩트하고 안 맞죠. 왜냐하면 2014년 3월 22일에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소장에 답변하는 론스타 주장에 반대하는 서면을 냈고 그 서면에 한덕수 총리 본인이 작성한 증인 진술서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지 뭐 한 총리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사건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본인이 대한민국 정부 문서에 첨부해서 본인이 작성한 증인 진술 조서의 내용이 문제인 거죠. 네. 기자들이랑 뭔 얘기했는가와 이 중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사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그러면서 본인이 두 번째 진술서를 언급을 하면서 2차에서 본인이 론스타의 논리를 다 반박을 해줬다, 따박따박.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청문위원이 그러면은 진술서를 제출을 해라, 공개를 해라. 그렇죠. 하니까. 당연히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 더구나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연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5조 원대 국제중재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만 결과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이게 그 선고가 곧 임박했다고 자꾸 이제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국면에서 총리 후보자로 지금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그렇게 따박따박 반박을 했다면 2차 진술서의 내용도 좀 시급히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가지고 있지 않다. 시간이 오래돼서 분실했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보통은 우리 일반인들도 좀 뭐 이렇게 작은 사건 뭐 아파트 매매를 하더라도 그런 중요한 문서들은 다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본인은 말로는 따박따박 반박했다. 근데 서면은 없다. 근데요, 그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2차 증인서를 냈다면 한덕수 총리 본인이 비행기 타고 와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의 이 소송 과정에 서류가 포함돼서 냈을 것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모든 서류는 다 현재 이 론스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어떤 법무법인이라든지 또 법무부에 고스란히 다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정부 측에서든 당사자든 간에 좀 공개를 해야 이거 정확한 논쟁이 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좀 급히 온 게 한덕수 후보자에게
본인도 좀 억울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야기했던 전체 일부만 지금 론스타가 가져가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본인이 그 억울한 거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했던 증인 진술을 자기가 밝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좀 공개를 꼭 해달라는 말을 제가 직접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한덕수 후보자님 꼭 공개를 해 주셔야 억울함이 풀릴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 송 변호사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올해 안에 그 중재 결정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진짜 뭐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항상 그런 게. 근데 론스타 연루 의혹을 받는 한덕수, 추경호 두 후보자가 한 분은 장관, 한 분은 총리, 한 분은 부총리, 경제부총리로 임명이 되면 경제라인 수장이 되는 건데 그 론스타 이 국제중재에 좀 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특히 당시 실무를 관장했던 두 분이라서 본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론스타 쪽에 유리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진술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론스타 사건의 그 KBS가 공개한 서면들을 보면 우리가 네.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했던 론스타는 처음부터 이 외환은행 대주주 인수 자격이 없었다. 그렇죠. 없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자신들은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있었다. 네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안 따지고 네. 론스타를 대우해 줬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이제 한국 방송 우리 KBS가 이제 공개한 그런 내용들의 일부입니다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좀 더 이 론스타 사건의 어떤 실체를 네. 우리 국민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당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물론 뭐 자신들은 그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네. 관여했던 사람들이 직접 이 상황에서 총리 부총리가 된다는 것은 저는 론스타 사건의 어떤 그 론스타의 문제점들, 론스타가 네.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어떤 부적격의 문제라든지 네.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그것을 법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정부, 예. 대한민국 정부가 유리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금 론스타 국제중재 지금 현재 형성된 쟁점은 그런 거죠. 예. 근데 본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시겠죠. 지금 경제시장이 되는데. 이 두 분이 다시 이렇게 뭐 부총리 경제 뭐 이렇게 총리 이렇게 다시 오는 거 보면서 아, 참 편한 분들은 참 편하게 사는구나. 그런 네. 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타고난 편안한 신세가 좀 따로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네요. 스스로 좀 회피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지금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끝났고 내일 한덕수 총리가 지금 송기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억울하다면 본인의 증인 진술서를 공개하는지 내일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